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년은 또 다른 출발점이다. 과거의 상처와 아쉬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자.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가? 창밖에 핀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청춘으로 되돌린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좋고 지면 지는 대로 좋다고. 이 말씀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만큼의 멋이 있다. 우리는 지는 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꽃이 피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필 새로운 꽃을 기다려야 한다. 노년에도 새로운 꽃은 계속 핀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 오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새로 배우는 취미 활동,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피어나는 새로운 꽃들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도 따라온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어보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자. 어제의 실수나 후회는 잊어버리자.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생각해보자.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볼까?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할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셔볼까?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를 빛나게 만든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과거는 경험과 지혜를 주는 스승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야 한다. 젊은 시절의 실패가 지금의 지혜가 되었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의 강함을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그 자산을 활용할 때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다.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나눔 자체가 새로운 보람을 가져다 준다. 노년의 또 다른 선물은 여유다. 바쁜 일상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다.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다면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아픈 곳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건강한 부분에 더 집중해보자. 아직 잘 보이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자. 아직 잘 들리는 귀로 좋은 소리를 듣자. 아직 움직이는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져주자. 감사할 일은 생각보다 많다. 매일 새벽 눈을 뜰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써온 인생의 책에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써보자.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핀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오늘도 새로운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간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다.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까? 그 차이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세며 한숨을 쉰다. 올해로 몇 살이 되었나 걱정한다. 평균 수명까지 몇 년이나 남았나 계산한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이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그만두면 바로 늙은 것이라고. 이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나이는 몸의 변화일 뿐이다. 마음과 정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를 젊게 만든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요리 한 가지를 새로 익혀보자. 악기 하나를 배워보는 것도 좋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보자. 손자 손녀와 함께 게임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하루를 빛나게 만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보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까? 무엇을 새롭게 시도해볼까? 누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침이 기대된다.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은 많다. 책 한 권을 읽어보자. 요즘은 큰 글씨 책도 많이 나온다. 오디오북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운동도 훌륭한 시간 활용법이다. 무리하지 말고 몸에 맞게 하면 된다. 아침 산책부터 시작해보자. 공원에서 가벼운 체조도 좋다. 수영이나 요가를 배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활기를 찾는다. 취미 활동은 시간을 알차게 만든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등등 무엇이든 흥미있는 것을 골라보자.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다. 점점 나아지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봉사 활동도 의미 있는 시간 사용법이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보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다.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일을 찾아보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생각보다 많다. 작은 도움이라도 큰 의미가 있다.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다.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자. 손자 손녀와 함께 놀아보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다.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다. 소중한 추억과 교훈을 전해줄 수 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루를 풍성하게 만든다. 오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자. 옛 추억을 함께 나누어 보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즐겁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여행도 시간을 알차게 쓰는 방법이다.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동네 구경부터 시작해보자. 가까운 명소를 찾아가 보자.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평소에 못 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기를 써보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자. 나중에 읽어보면 좋은 추억이 된다.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 아름다운 순간들을 남겨두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저녁에 잠시 조용히 앉아보자.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무엇이 좋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되새겨보자. 내일은 무엇을 해볼지 계획해보자.
이런 반성과 계획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빈 시간을 의미로 채워가자. 작은 것이라도 좋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들이 결국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 남은 시간을 세지 말자. 대신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가자.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다. 세상은 늘 문제로 가득하다. 뉴스를 켜면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난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범죄가 늘었다는 소식, 정치가 시끄럽다는 말들, 이런 것들만 보면 세상이 암울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만 보는 눈은 위험하다. 세상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빛을 찾는 시선이 필요하다. 희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희망은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가? 희망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다. 어려운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비관적인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경제적인 걱정이 생길 때, 이런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감사할 일은 생각보다 많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호흡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도 고맙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세상에는 이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비관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부정적인 소식만 듣는 것은 해롭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적당히 보고 좋은 것들도 찾아보자. 아름다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자.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좋은 음악을 들어보자. 마음이 밝아지는 것들로 채우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자.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자.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된다. 반대로 밝은 에너지도 전염된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자.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자. 좋은 추억을 함께 떠올려보자.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젊은 시절의 즐거운 순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사랑스러운 모습들,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여행들, 이런 추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현재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이다. 지금 힘든 일도 나중에는 좋은 이야기가 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다. 어느 쪽에 더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어둠을 볼 것인가, 빛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볼 것인가, 해결책을 볼 것인가, 절망을 볼 것인가, 희망을 볼 것인가. 이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몸이 아픈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은 것은 힘들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하자. 아직 보이는 눈, 들리는 귀에 고마워하자. 완전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자. 가진 것들을 세어보자.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세상에는 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여보자. 물론 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를 망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자.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이웃의 따뜻한 인사. 이런 소소한 일들이 삶을 빛나게 만든다. 희망은 큰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희망이 된다. 매일 작은 희망들을 모아보자.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 빛을 찾는 눈이 희망의 길을 연다. 감사는 삶을 단단하게 묶는 끈이다.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매우 강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자. 그러면 남은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우리는 받은 것이 정말 많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다. 이제부터라도 찾아보자.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세어보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세상에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고통 때문에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세상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우리는 언제든 마시고 씻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 언제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입맛에 맞는 반찬을 골라 먹을 수 있다. 이런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가? 과거에는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지금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시대다. 이런 변화에 고마워하자. 집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집.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자리.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노숙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안전한 집에서 지낸다. 이런 안정감에 감사하자. 가족이 있다는 것은 더욱 소중하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걱정하고 돌봐주는 관계.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귀한가?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순간이 감사할 일이다. 건강한 몸에도 고마워하자. 완벽하지 않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 걸을 수 있고 손을 사용할 수 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모두 기적이다. 아픈 곳이 있어도 괜찮다. 아직 건강한 부분들이 더 많다.
그 부분들에 집중해보자. 감사하는 마음이 치유의 힘을 가져다 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감사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들,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매일 받고 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공짜로 주어지는 감동들이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자. 사람들의 친절에도 고마워하자. 상점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점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이, 길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하루를 밝게 만든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자. 과거의 경험들에도 감사할 수 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금 생각하면 의미가 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 주었다.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에게도 고마워하자.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용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랑, 묵묵히 일해온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감사하자. 우리를 돌봐주는 자녀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후배들, 새로운 기술로 편리함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지낸다. 세대 간의 연결고리에 감사하자.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적어보자. 아주 작은 일이어도 좋다. 맛있게 먹은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내려준 차 한 잔, 가족의 안부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을 기록해보자.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인다. 같은 하루도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오늘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아닌 함께함이 중요하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간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의 힘이 더욱 소중하다. 긍정은 관계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난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밝아진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라를 걱정하라고. 개인보다 관계와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도 혼자만의 행복보다 함께하는 기쁨을 찾아보자.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다.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자.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자.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자.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특별하다.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자. 우리가 어렸을 때의 재미있는 경험들,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보물이다. 역사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반대로 그들에게서도 배우자.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 물어보자.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어보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름답다. 부부 관계도 더욱 소중해진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아는 사이. 이제는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지내자.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묻자.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자.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 친구들과의 만남도 활력을 준다. 오랜 친구들과 모여서 차 한 잔 마시자. 옛 추억을 함께 나누어 보자. 학창시절 이야기나 젊은 시절 추억들. 그때 그 시절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취미를 함께 하자. 등산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안부해보자.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된다.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해보자.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자.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보람이 있다.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종교 활동도 좋은 관계를 만든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관계.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다. 종교가 없어도 비슷한 모임을 찾을 수 있다. 동호회나 클럽 활동에 참여해보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자. 겉으로만 좋은 척하지 말자.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자.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비판보다는 격려를 많이 하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사과하자.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질 수 있다. 하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양보도 필요하다. 옳고 그름보다 화합이 더 중요하다. 작은 것에 매달리지 말자. 큰 그림을 보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 외로움은 노년의 큰 적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진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욱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자.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웃음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하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안전하다.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낼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준다. 젊은 세대들과의 관계도 소중하다.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해줄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반대로 그들의 활력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서로를 성장시킨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하다.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자. 이런 상호작용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관계에서 오는 힘은 정말 크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관계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배가 된다.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다. 노년에도 웃음은 약이 된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강하다. 절망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 웃음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킨다.
몸의 근육처럼 자주 사용해야 건강해진다. 유일한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웃음은 언제나 남는 장사라고. 정말 그렇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 크다. 웃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도 건강해진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공짜로 주어진다. 웃음은 전염된다. 한 사람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는다. 밝은 에너지가 퍼져나간다. 어두웠던 분위기가 금세 밝아진다. 웃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웃을 거리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다. 웃음의 안테나를 세워보자. 작은 것에서도 재미를 찾아보자. 손자 손녀들의 엉뚱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웃음을 주는가? 아이들의 순수함이 우리를 웃게 만든다. 그들과 함께 놀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보자. 진지한 얼굴을 벗어던지고 함께 웃어보자.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웃음이 넘친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웃을 일이 많다. 젊은 시절의 우스꽝스러운 실수들, 지금 생각하면 모두 재미있는 추억이다. 그때는 심각했지만 지금은 웃음거리다. 시간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바꿔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웃음을 준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자. 웃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좋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 웃음은 연습이 필요하다. 근육 운동처럼 자주 해야 늘어난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웃는 얼굴이 습관이 되면 표정도 밝아진다.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다는 말이 맞다. 유머 감각도 기를 수 있다. 재미있는 책이나 글을 읽어보자. 웃긴 이야기를 수집해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 웃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보자.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웃어넘길 수 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실수는 더 귀엽다. 창피해하지 말고 웃어보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한다. 과거의 창피한 일들도 이제는 웃을 수 있다. 젊은 시절에 했던 바보 같은 일들.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웃음거리다. 모든 경험이 웃음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힘든 시기도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자. 웃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 함께 웃은 사람과는 더 친해진다. 웃음을 나눈 추억은 오래 남는다. 웃으면서 하는 대화는 더 즐겁다. 심각한 이야기도 웃음을 섞으면 부담이 줄어든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밝은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 웃음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거워진다. 같은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진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인다. 반대로 웃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큰 문제도 작게 느껴진다. 해결책도 더 잘 보인다. 웃음은 창의력도 높여준다. 긴장이 풀리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웃으면서 하는 일은 더 잘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한다. 건강에도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15개나 된다. 얼굴 운동을 저절로 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웃는 사람은 얼굴도 젊어 보인다. 웃음은 천연 성형술이다. 돈 들이지 않고 예뻐질 수 있다.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웃는 사람은 매력적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지 세어보자. 웃음이 부족하다면 의식적으로 늘려보자. 웃을 거리를 찾아다니자. 웃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웃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억지로라도 좋으니 웃어보자. 거짓 웃음도 진짜 웃음으로 바뀐다. 웃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웃음은 마음의 비타민이다.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웃음 부족은 마음의 영양실조다. 웃음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명약이다. 부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없다. 오히려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 웃음은 나이를 거꾸로 돌린다. 웃을 때만큼은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가 된다. 순수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웃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웃음을 잃지 말자. 마지막 순간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웃음과 함께하는 노년이 가장 아름답다. 새로운 일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 노년의 도전은 삶을 젊게 한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다. 손흥민 선수가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기회는 온다고. 이 말은 노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한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늙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도전에도 정년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세상에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다. 8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 9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화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자. 새로운 요리 한 가지를 배워보자.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음식에 도전해보자. 실패해도 괜찮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무엇이든 흥미가 있는 것을 골라보자. 처음에는 서툴러도 상관없다.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운동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운동을 시작해보자. 요가, 태극권, 수영, 탁구 등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보자.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도전이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완전히 익혀보자.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해보자.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해보자. 새로운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자.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이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을 것이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자. 혼자 가기 어려우면 친구들과 함께 가자.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재미도 있다. 봉사 활동도 의미 있는 도전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봉사에 참여해보자.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환경을 위한 활동,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글쓰기도 훌륭한 도전이다. 자서전을 써보자.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기록이 된다. 시나 수필을 써보는 것도 좋다.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보자. 사회활동에도 참여해보자. 지역사회를 위한 모임에 나가보자.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해보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진다.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값진 일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자.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천천히 해도 된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자.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 작은 진전도 큰 성취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만끽하자.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자.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킨다. 새로운 자극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정신적으로 더 젊어진다. 도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한다.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다.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젊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늦지 않다.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꿔보자. 도전은 나이를 모른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자.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다. 돈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태도는 다르다. 긍정적인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삶의 마침표를 웃음으로 바꿔준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고 순간을 누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 인생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렇다면 아름답게 지나가자. 향기로운 바람이 되어 지나가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향기로 남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자.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다. 아팠던 기억들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을 주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웃음과 감동이 있었던 날들, 이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의 보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들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로 보내자.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마워하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건강한 부분들에 더 집중하자. 아픈 곳도 있지만 아직 멀쩡한 곳이 더 많다. 잘 보이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자. 잘 들리는 귀로 좋은 소리들을 듣자. 움직이는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걸을 수 있는 다리로 좋은 곳을 찾아가자.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자. 미안했던 일들은 용서를 구하자. 고마웠던 마음들은 표현하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자.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표현하자.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전하자.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깊게 하자. 오래된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자.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자.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자. 외로움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키자. 젊은 세대들에게 지혜를 전해주자.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나누자.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자.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자. 조용히 곁에서 지켜봐주자.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자. 이것이 어른의 지혜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하자.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은 만들어진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자. 편견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자.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아보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힘을 보태자. 오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자.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된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만으로도 충분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준다.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자. 꽃과 나무들을 자주 보자.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자.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자.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자. 자연은 최고의 치료사다.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독서를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자. 좋은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책 속에서 위로와 감동을 찾을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며 감성을 키우자.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들어보자. 옛날 추억이 담긴 음악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멜로디들. 음악은 시간을 뛰어넘는 마법이 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기를 써보자.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보자. 감사한 마음들을 글로 남겨보자. 후손들에게 전해줄 이야기들을 정리하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자.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자.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생각해보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볼까? 새로운 것을 배워볼까?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를 빛나게 만든다. 건강 관리도 긍정적으로 하자. 아픈 것에만 집중하지 말자.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자. 적당한 운동과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과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건강을 지켜준다. 웃음을 잃지 말자. 마지막 순간까지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자.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아름답게 살았다면 아름답게 떠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인생의 마침표를 긍정으로 찍자.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